1번 세제곱근 24 그러면 24의 3분의 1제곱 지수를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24는 지금 그 뒤쪽에 있는 밑과 관련이 없어 보니까 밑의 소인수분에 들어가면 83, 24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83, 24 그리고 3분의 1이 있는 케이스에서 지수 분배에 들어가주면 각각 가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1,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자, 세제곱근 24를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지수와 가서 다시 한번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 그렇다면 얘네 둘이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주죠.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1이 돼서 2 곱하기 3 그래서 6이라는 값으로 정리가 되겠죠. 2번 fx는 3차식으로 주어졌고 이 극한의 의미는 뭐다? 한 개짜리 미분계수 정의 변화량 서로 같고 지적 2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얘는 f'2가 되겠죠. f'2. 자 그럼 미분에서 f'x는 6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그러면 f'2 대입해주면 4, 6, 24 마이너스 20 그래서 4가 되겠죠. 3번 세타는 2분의 3파이 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4,4분면에 대한 얘기죠. 4,4분면. 그리고 이번에는 사인의 음각에 대한 표현이 들어있죠. 음각 처리하는 방법 여기서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세타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건 사인과 탄젠트는 점대칭 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탄젠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음각 처리하는 방법은 정리를 해놔야겠죠. 이렇게 나와주고요. 단 삼각함수 중에서 코사인은 우함수, 코사인만 우함수라서 이 마이너스를 먹어버리고 y축 대칭이라서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자, 그럼 주어진 음각 사인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고요. 3분의 1이다.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4,4분면이니까 사인 값은 음수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하죠. 4,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 탄젠트도 음수다. 맞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탄젠트니까 부호 체크해 주고요. 자, 그럼 길이의 비율, 직각삼각형은 이제 길이의 비율만 찾을 땐 편하니까 부호는 항상 따로 체크해야 됩니다.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부호 제외하면 빗변이 3, 높이가 1. 그렇다면 밑변은 피타고라스로 2루트 2.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2 루트 2분의 1인데 탄젠트 음수다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최종 유료화해주면 4분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4번 fx가 2에서 분할이 돼 있는데 2보다 작으면 1차 2 이상에서는 2차 이런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그럼 실수 전체에서 fx가 연속이 되려면 분할 지점에서 연속이 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함수값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윗식에다 2를 넣어주면 6-a 연속의 의미를 정확히는 원래는 극한값 위쪽 식에서는 극한을 담당하고 아래쪽 식에서는 여기는 좌극한이 되겠죠. 우극한과 함수값을 담당하는 식인데 서로 같아야 되는데 다항함수는 극한값이 함수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x에 2를 넣는 결과가 연속으로 가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다 다시 한번 넣어주면 이렇게 그래서 2a는 2고요. 그렇다면 a는 1이 됩니다. 5번 다항함수에 대해서 도함수를 주면서 f1 값 줬고요. f2 값을 찾아라 적분하라는 뜻이 되겠죠. 전개해서 가겠습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적분해주면 fx 자 적분 갑니다. x의 세제곱 역수 3분의 1 그래서 x의 세제곱이 되고요. 뒤에 거는 3x의 제곱이면 되겠죠. 적분상수 c까지 꼭 붙여준 다음에 이 c를 해결하는 게 바로 f1이 되겠죠. 1 넣어주면 1마 3뿔 c가 6이 되고요. c는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c는 8 그럼 f2가 2 다시 한번 넣어주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8이 되니까 답은 4가 되겠죠. 6번 등비수열 AN은 등비수열이라고 지정해주고 있고요.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앞에 기억식에는 S4-S2가 3A4고 그 다음에 니은식은 A5항이 4분의 3일 때 A1과 A2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SN을 간단히 정리해 준다면 S4-S2 자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S4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게 S4고요. S2는 이렇게 둘이 더한 거죠. 그럼 A1, A2, A3, A4에서 A1, A2를 빼니까 결과적으로 S4 마이너스 S2라는 건 3과 4항, A3 플러스 A4항으로 일반항으로 바꿀 수 있겠죠. 3A 4항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식에서 동료항끼리 A4항이 동료니까 모아주면은 이 A4항은 A3항이고요. A4항은 2분의 1 A3. 자, 등비수열인데 앞항에 2분의 1을 곱하면 뒤항이 된다. 2분의 1의 역할은 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공비 R은 2분의 1이 되고요. 니은식 들어가주면 A5라는 것. A 곱하기 R의 4제곱이 바로 4분의 3이라는 뜻이 되겠죠. 5항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R 2분의 1을 알고 있으니까 4제곱 해주면 A 곱하기 16분의 1이 4분의 3에 해당하고 양변에 16 곱해버리면 4. 그래서 A는 얼마? 12라고 얻어낸다면 A1은 첫항 12가 되고요. A2는 12 곱하기 공비 한번 곱해주니까 6이 돼서 2를 더해주면 18이 되겠죠. 7번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알파에서 극대, 베타에서 극소. 그럼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이렇게 n자 형태로 가고 여기가 극대. 그럼 여기가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극소, 베타가 되는 지점일 때 베타에서 알파를 구해라. 빼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파 극대값의 위치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되니까 F' 들어가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고요. 6이 맞불. 그래서 x의 값이 6과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6이 되니까 마무리할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6 마이너스 2라서 답은 8이 되겠죠. 8번 3차 f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한다. 여기가 fx 있죠. 그럴 때 뭐 정적분해라 라고 했으니까 fx에 대한 값을 얼른 찾아야 된다는 뜻이 될 거고 자 주어진 식을 fx가 서로 동일하니까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좌변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변도 3x로 묶어내면 x의 세제곱 마 1이 되면서 이 파트가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되죠. 자 우변 3x 그리고 이 부분은 인수분해하면 x 마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기억나야겠죠. 자 약분 가능하고요.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fx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fx는 전개해버릴게요. 3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3x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정적분을 갈 건데 자 구간이 절대값이 같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줘야겠죠. 마 2부터 2까지 부호는 다르고 절대값이 같은 이러한 형태에서 자 fx 넣어줄 건데 네, 일단 식은 썼습니다. 피적분 함수.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피적분 함수가 차수가 홀수인 거에 대해서 마2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점대칭이라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성질 이용해서. 자 그리고 여기 짝수에 대해서도 식을 조금 더 간단히 하는 방법. 2배의 0부터 2까지 3x의 제곱. 짝수 차수에 대해서는 구간이 절대값은 다르고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를 때 2배 주면 계산을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적분 들어가주면 x의 세제곱 0부터 2만 넣어주면 되니까 2 곱하기 8, 8이 16이 되겠죠. 9번 수직선 위에 수직선이라서 좌표평면이 아닌 수직선이기 때문에 x좌표만 있는 거 맞죠? 그래서 p의 좌표는 로그 5의 3이고 q의 좌표는 로그 5의 12일 때 PQ를 M 대 1마 M으로 내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분할 때 M 대
1마 m 이렇게 순서대로 써놓고 내분은 자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 등식을 얻어내라는 뜻이 되겠죠. 자 내분할 때 b의 합분에 자 m과 1마 m을 더해주면 1이 되죠. 합분에 자 크로스에서 이렇게 가서 곱합니다. 내분이라서 덧셈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건데 자 이렇게 가서 곱하면 m 로그 5의 12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둘이 더해주겠죠. 플러스 1마 m 로그 5의 3 이 좌표가 1이 된다. 그래서 1이 되고요. 자 분모 b의 합이 1이었으니까 얘는 지워주면 자 우리가 좌변은 로그 밑이 지금 현재 5로 같으니까 하나로 뭉칠 생각을 한다면 이 m은 올려줘야겠죠. 그리고 1마 m도 이쪽에 올려주는 게 맞겠죠. 그런 상태에서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으로 그래서 로그 5에 12의 m제곱 곱하기 3의 1마 m제곱이 바로 1이 되고요. 로그 방정식 풀어주면 12의 m제곱 곱하기 3의 1마 m제곱은 자 한번 밑은 영원한 밑 그래서 5의 1제곱 5가 되겠죠. 또 법칙을 쓰기 위해서 밑 12를 4 곱하기 3으로 쪼개겠습니다. 그럼 4의 m제곱 3의 m제곱 12는 4 곱하기 3의 m제곱이 되니까 지수 이렇게 각각 분배했어요. 4의 m제곱 곱하기 3의 m제곱 그리고 뒤쪽에 있는 3의 1마 m제곱은 5가 되고요. 얘네 둘은 밑이 같으니까 한번 정리하면서 m 마이너스 m이 서로 사라지죠. 그래서 3의 1제곱 그래서 4의 m제곱 다시 한번 쓰고 갈게요. 4의 m제곱 곱하기 얘네 둘이 계산하면 이렇게 더하면서 없어지고 3만 남았습니다. 이게 5가 되니까 최종 4의 m제곱은 3으로 나눠서 3분의 5라는 값을 얻어내면 됩니다. 1번 시각 t는 여기서 동시에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q에 대해서 속도식 주고 있을 때 얘가 p의 속도, 얘가 q의 속도가 되겠죠. 이럴 때 둘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했습니다. 거리라는 건 두 점의 위치의 차가 되겠죠. 위치의 차라는 건 절대값이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가 될 거예요. 이럴 때 ft는 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ft의 모양을 잡아야지 뭐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ft로 들어갈 건데 자 우리가 식을 다 써버리면 절대값 다 풀려고 하면 불편하니까 케이스 ft라는 거 위치 p의 위치를 P점의 위치를 x1t라고 할 거고요. Q의 위치는 x2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한 건 ft는 x1t 마이너스 x2t의 차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케이스도 그냥 속도식은 알고 있으니까 케이스는 두 가지. 어쩔 때 얘는 x1t가 x2t보다 더 크다면 절대값 그냥 벗겨질 거고요. 두 번째는 x1t보다 x2t의 값이 더 크다면 ft는 x2t 마이너스 x1t가 되겠죠. 이렇게 케이스 그냥 나누어서 할게요. 근데 ft의 증가 감소는 프라임에서 나올 거니까 바로 미분 가겠습니다. f't는 우리가 x1 미분하면 v1이 되겠죠.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고요. x2 미분하면 v2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7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해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f't x2t에서 빼주니까 v2t에서 빼주면 되죠. 2t 마이너스 7 자, 이 식에서 얘를 빼준 게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5 식 정리해주면 부호만 다릅니다. f' 처음 거랑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8t 마이너스 12 두 식은 x축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앞에 거 먼저 찾아주면 되는 지점는 0으로 인수분해 6이 마마 그럼 t 값이 2와 6이죠. 얘도 인수분해하면 동일하거든요. t는 2와 6 그럼 둘의 차이점은 뭐다? 앞에 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건 위로 볼록이겠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에 들어갈게요. ft는 0부터 a에서 증가
자, 그럼 0의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0부터 a까지 증가. 얘는 f't입니다. 프라임. f't. 이랬을 때 증가, 감소, 증가. 첫 번째 케이스죠. 0부터 a까지는 증가하고 a부터 b에서는 감소하고 마이너스, 그리고 b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한다. 첫 번째 케이스는 맞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0부터 2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했다, 감소니까 개형이 다르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지우고 첫 번째 형태가 맞는 케이스가 되겠죠. 조건에. t는 a에서 b까지. 자, a, b에 대한 시각. a와 b에서 a가 더 작고 b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얘가 a, 얘가 b가 되는 거죠. 이랬을 때 a에서 b까지 q가 움직인 거리, 자 마지막까지 또 주의해야 되죠. 움직인 거리는 이 q 좌표의 v2t를 적분을 하는데 대신 절대값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v2t를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갈게요. 1차니까 기울기 양수 올라가겠죠. 그럼 x축과 t축과의 교점은 는 0이 되게 하는 건 2분의 7이니까 3.5죠. 그럼 그 전에는 음수였다. 그 다음은 양수가 되는데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는 것. q가 움직인 거리는 2부터 6까지 할 건데, 자 그럼 2는 이쪽에 있겠죠. 2. 그리고 여기는 3.5, 6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2부터 3.5까지는 2분의 7까지는 마이너스 붙여서 정적분 해주고 2분의 7부터 6까지는 그냥 그대로 정적분 해주면 되겠죠. 자, 식만 쓰겠습니다. 2부터 6까지 원래는 절대값 v2t dt인데 구간을 나누어서 절대값,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이라 2부터 2분의 7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t 플러스 7을 정적분 해주고요. 그 다음 2분의 7부터 6까지는 그냥 vt 자체가 양수니까 vt, 2t 마이너스 7을 정적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계산은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해 주시고요. 답은 2분의 17이 됩니다. 11번.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6의 절대값은 A8과 같고 얘를 기억. 그리고 뒤에 이러한 시그마 합이 성립한다. 니은식이라고 했을 때, 자,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첫 항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기억에서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A6항이 양수 또는 A6항이 음수일 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면 되겠죠. 공차가 0이 아닌 상황에서 A6항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에서 A6항도 0이고 A8항도 0일 수는 없겠죠. A6항이 양수일 때, A6항이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갈 거고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절대값 안에가 양수면 그냥 나오겠죠. A6은 A8. 그러면 첫 항과 공차에 관한 식으로 식을 써주면 A 플러스 4D는 5D가 되겠죠. A 플러스 5D는 A 플러스 하나 뺀 뒤 7D가 되고요. 이렇게 없어지면 D가 0이 나와버리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공차가 0이 아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안 되고 A6항이 음수면 우리가 절대값 벗길 때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관계식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D가 A 플러스 7D가 되고요. 한쪽으로 모아서 정리해주면 이 A는 10 마이너스 12D가 돼서 A는 마이너스 6D가 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첫 항과 공차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자, A6항은 음수여야 되고요. A8항이 그럼 양수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공차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니까 공차는 양수인 게 확정이 되고, 자, 여기에서 여기가 A6항 음수였고 A6항이 음수였고 그 다음에 A8항이 이렇게 양수로 돌아섰을 때 절대값이 같은 현상이 생기니까, 자, 그럼 하나 알 수 있는 거 A7항은 0이다도 알 수 있고 첫항 A 첫항은 여기 음수.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얻어지는 거 첫항과 공차는 부호가 반대니까 공차는 양수까지. 여기까지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이은 시그마로 들어가주기 위해서 AK를 그냥 찾아버리겠습니다. AK와 AK 플러스 1이 지금 부분분수로 찢어지면 공차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냥 부분분수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실제로 AK 찾을게요. AK는 첫항 플러스
하나 뺀 D가 되죠. 그런데 이 A 대신에 마이너스 6K를 넣어버리겠습니다. 마이너스 6D를 넣을게요. 그럼 D끼리 묶어서 K 마이너스 7이 되고요. 그렇다면 AK 플러스 1은 K에 K 플러스 1, 여기에 K 플러스 1을 넣었으니까 K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얘와 얘를 통해서 부분분수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와 AK분의 1 분모 자리에 넣어주면 얘랑 얘 곱하면 D 제곱이 되죠. 얘는 앞으로 당겨주고요. 작은 수, 우리가 항상 부분분수 처리할 땐 K 마7이 더 작죠. 그래서 작은 걸 앞에 써주고, 자, 체크했더니 두 수의 차가 1이죠. 그럼 A에서 B 뺀 거에 역수 1은 따로 나오지 않으니까 바로 찢어지겠죠. 부분분수로.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이렇게 분리 가능하다는 거죠. 차로. 차가 1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순차 대입해주면 D제곱분의 1 들어갑니다. K에다 1 넣어주면 마 6분의 1 마이너스 부호 처리하지 말고 일단 그대로 뭐 쓰기만 하겠습니다. K에다가 1 넣어주면 마 5분의 1 바로 그 다음에 하나 더 2 넣어주면 마 5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 4분의 1이 되고요. 얘랑 자 여기가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연속 소고가 보이니까 자 마지막 5 넣어주면 마 2분의 1 마이너스 마 1분의 1이 되고 연속 소고 사라질 거고요. 남는 건 D 제곱분의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자 여기는 마의 마니까 1 이게 바로 얼마? 96분의 5가 되고요. 얘가 6분의 5죠. 그래서 6분의 5 D 제곱분의 1은 96분의 5가 되고 약분 16 그래서 D의 제곱은 16이니까 D는 뿔마 4인데 D는 양수라는 결론 그래서 D는 4가 되겠죠. 그렇다면 A는 마이너스 24까지 얻어냈고요. 제가 여기 직선 그래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대칭 구조를 좀 X축에 대해서 1차가 이렇게 됐을 때 15항까지 결국 다 더하는 게 목표인데 A6과 A8은 서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A5와 A7도 같은 현상이 생기겠죠. 나열을 해주면 A1, A2, A3, A4, A5, 6, 7 그리고 거꾸로 다시 써주면 A8, A9, A10, A11, A12 자 여기에서 H랑은 0이니까 더해도 0이 되고요.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르고 절대값은 같죠. 그래서 더하면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그럼 누구도 A13까지 이렇게 다 더하면 여기가 0이 돼버립니다. 그럼 15항까지 중에서 시그마 처리했을 때 남는 건 A14항과 A15항만 처리해주면 되겠죠. 14항은 A 플러스 13D고요. 15항은 A 플러스 14D가 되니까 2A 플러스 27D가 되고요. A 마이너스 48이고요. 27 곱하기 4 들어가면 47에 28, 108이 돼서 모두 다 더해주면 값은 60이 되겠죠. 12번 fx는 최고차인 계수 양수 그리고 근이 0, 6, 9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t는 0과 6 사이에 있는 t값에 대해서 gx를 fx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x가 t보다 작다면 fx를 그대로 따라가고 자 t값의 위치는 0부터 6 사이에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x가 t 이상이라면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얘는 전체적으로 x에 관한 식에서 x에 관한 1차 식이죠. 그래서 얘를 해석을 해보면 기울기가 1짜리고 t, ft를 지나는 1차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로 일단 해석을 해줘야겠죠. 이럴 때 fx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fx식을 먼저 그려놓고 fx의 식은 근을 알고 있으니까 0 그리고 간격이 여기가 6 그리고 9 자, t값은 0과 6 사이에만 있습니다. 최고차인 계수 이렇게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fx 여기에 대해서 t값이 정해진다면 자, t값은 0과 6 사이에서 t값이 이렇게 정해졌을 때
t, ft를 지나고 선생님 여기 잘못 썼네요. 기울기가 마 일자리죠. 기울기가 마 일자리인 직선을 그려준다면 자 우리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gx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보다 작을 때는 그리고 t보다 큰 쪽에서는 x가 t보다 큰 쪽에서는 이 초록색 직선 이런 형태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넓이가 바로 gx가 될 거고 이 넓이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뜻이니까 그래프적으로 보면 어느 순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접하는 순간까지 갈 수 있겠죠. 로 먼저 쓴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t 값이 여기 이제 0과 6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넓이를 st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 이전까지는 누구를 정적분 해주면 되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을 0부터 t까지는 fx식을 그대로 정적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부분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식으로 정적분 해줘도 되는데 직각삼각형이니까 해석을 해줄 때, 자, 이 길이가 바로 여기 이 점이 t, ft니까 이 길이가 바로 ft에 해당하는 거 맞죠? 정적분 하지 않고 그냥 삼각형의 넓이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기울기가 마 일자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여기의 길이도 ft가 되겠죠?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 구해주면 되니까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한 변의 길이가 ft 곱하기 ft의 제곱이니까 이게 바로 이쪽 부분의 넓이에 해당하겠죠. 2를 더해주면 전체의 넓이가 되겠죠. 또한 st의 우리가 최대값은 미분에서 극값에서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바로 미분해주면 s't는 자 이거 미분 잘 해볼게요. t가 x자리에 쏙 들어가면 되죠. ft 자 그리고 얘는 식을 한번 정리해주면 2분의 1 ft의 제곱이 되는데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밀어주면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니까 플러스고요. ft 자 주의할 거 속미분 f't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극값에 위치일 거고 ft로 한번 묶어준다면 이렇게 그래서 ft 플러스 f't는 0이 되는 지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인수분해하면서 틀렸습니다. 앞에 거에서 끌어내고 나면은 여기는 1이 되니까 1 플러스 f't. 자 그런데 우리가 0과 t가 0과 6 사이니까 ft의 값은 항상 양수인 거 맞죠? 0과 6 사이에선 ft 값이 항상 양수니까 0이 될 수 없어요. 그럼 0이 되는 건 f't는 1 플러스 f't가 0이 되는 그 t 값의 위치를 찾아주면 되겠죠. f't 찾기 위해서 미분 들어갈게요. fx를 일단 전개 다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9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5 x의 제곱 플러스 54x가 되고요. 얘 미분해주면 f't 들어가면 9분의 1 상수는 그냥 그대로 두고 안쪽만 미분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30t 플러스 54가 되고요. 한 번 더 전개해주면 3분의 1t의 제곱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3이 약분되니까 그냥 3분의 1은 일단 묶어 놓을게요.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8이 된가요? 이게 f't고 여기에 1을 더해줘야 되니까 전개해서 들어가주면 3분의 1 t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t 플러스 3분의 18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자 이쪽 부분만 한번 더 정리해주면 3분의 1 t의 제곱 3분의 10t 플러스 3분의 21은 0이 되고요. 이렇게 날려버리면 다시 한번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1은 0이 돼서 7, 3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t는 3과 7인데 t값의 범위가 0과 6 사이니까 t는 3으로 확정이 되겠죠. t값은 찾았는데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해석해보면 지금 x축과 fx 그리고 직선이 서로 만나면서 생기는 넓이의 최대값은 자 이렇게 계속 t값이 움직일 때 이렇게 계속 기울기가 마 일자리가 움직일 건데 이럴 때 자 이렇게 점점점 갈 때 넓이가 넓어지는 거 보이죠? 그럼 언제까지? 접하는 순간일 때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접하는 순간이면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 넓이와 이쪽 파트는 여전히 삼각형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가 삼각형, 그리고 여기는 f x에 대한 정적분, 그래서 t 값은 3이기 때문에 이때 접할 때가 t가 극대가 되면서 최대값이 될 거라서 t는 3일 때, 그래서 최대값은 s3이 되고요. 그냥 그대로 대입할게요. 0부터 3까지 fx 정적분 해주고요. 3분의 1 x, 우리가 적분식이 전개해 놓은 식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겠습니다. 이쪽 전개해서 넣어버릴게요. 9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5 x의 제곱 플러스 6x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파트에서는 그냥 그대로 2분의 1 곱하기 f3 곱하기 f3으로 처리하면 넓이값이 바로 나오는 거죠. 앞부분 정적분 들어가 주고요. 4구 36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9분의 5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0부터 3, 그리고 f3값 이쪽에 하나 따로 계산 한번 할게요. f3값은 9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마3 곱하기 마6이 되니까 이렇게 약분되고 플러스가 되니까 f3값은 6이라는 거 찾아냈고요. 자, 이 값은 각각 6, 6 넣어주니까 3, 6, 18. 자, 이쪽 값은 3, 6, 18. 정적분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3 넣어주면 36분의 3의 4제곱 81 마이너스 9분의 5 곱하기 27 플러스 3 곱하기 9 플러스 18이 되고 9로 약분해주면 9, 4, 9, 9, 4분의 9.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 3. 그래서 4분의 9, 뒤에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27 플러스 18. 이렇게 하면 플러스 3, 그리고 27에 3 더하면 30. 그래서 4분의 9 플러스 30이 되고요. 통분해주면 4분의 9 플러스 120. 그래서 4분의 129가 되겠죠. 16번 지수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고, 좌변은 그대로 두고 우변 밑을 좀 맞춰준다면 27분의 1은 3의 마 3제곱이죠. 이거의 x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3x 제곱이죠. 그래서 좌변 3의 x 마이너스 8제곱과 같다. 그럼 밑이 같아졌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죠. x 마 8은 마이너스 3x, 4x는 8, 그래서 x는 2가 됩니다. 17번 fx가 3차식인데 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전개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미분하는 거 연습하라 그랬죠. 자, f'1이니까 f'(x가) 필요할 거고, 곱의 미분법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그리고 뒤에 거 미분 2x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 1만 넣어주면 되겠죠. 1 넣어주면 계산은 정확하게 4 플러스고요. 여기는 2, 여기는 2, 2는 4, 그래서 더해주면 8이 되겠죠. 18번 수열에 대해서 시그마의 우리가 성질은 실수배, 덧셈, 뺄셈은 가능한 거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기억식과 니은식으로 나누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있고요. 시그마 뒤쪽 식을 좀 분리해주면 2배의 BK, 그리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이 되겠죠. 이런 상수에 대한 1이 10개가 나열이 되니까 여기는 값이 10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 값인 거 맞죠? 얘를 그래서 앞에 걸 치워내서 계산하기 편하도록 얘를 A, 그럼 얘를 B라고 했을 때 식으로 만들어내면 A는 2B-10 이런 형태로 뒷부분식도 니은식도 시그마 각각 분리 가능하죠. K는 1부터 10까지 3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곱셈과 나눗셈은 안 됩니다. 그럼 얘가 A, 얘가 B가 될 거니까 우리가 A 플러스 B는 33이다. 그럼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건 B 값이죠. 그래서 이 A 대신에 얘를 쏙 넣어주면 2B 마이너스 10 플러스 B는 33이 될 거고요. 3B는 40.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가 3A인데 이게 하나 빠졌습니다.
대입할 때 A를 3배 해줘야겠죠. 자, 이 A를 3배해서 집어넣어줘야겠죠. 그러면 6B 마이너스 30 플러스 B가 바로 33이 되고요. 7B는 63, 그렇다면 B는 9가 되겠죠. 이 B가 바로 우리가 얘를 B라고 치환해서 놨으니까 B는 9가 되겠죠. 9번 fx가 삼각함수 사인이고요. 사인 4분의 파이 x가 이렇게 있고 x값의 범위는 0과 16 사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얘는 실제로 그냥 넣기만 하면 되겠죠. 한번 넣어보면 f 2 플러스 x는 x자리에 2 플러스 x를 넣으니까 사인 4분의 파이 2 플러스 x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 뒤에 부분 전개 한번 해주면 사인 가로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x 이렇게 됩니다. 얘는 2분의 파이라는 건 각변환 가능하죠. 그래서 함수가 바뀌어서 코사인 일단 4분의 파이 x인데, 자, 90도에서 살짝 2분의 파이가 90도인데 90도에서 살짝 각이 커졌습니다. 2, 4분면 하지만 사인은 양수니까 그냥 코사인 4분의 파이 x라고 f 2 플러스 x의 값을 구했고요. 같은 방법으로 f 2 마이너스 x도 정리해주면 사인 4분의 파이 2 마이너스 x 전개 들어가면 사인 전개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고요. 얘도 여전히 함수 바뀌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 x인데 얘도 1, 4분면이죠. 부호는 양수로 타고 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얘와 얘가 같은 함수를 나타내고 있죠. 코사인 4분의 파이 x. 자, 그래서 코사인 4분의 파이 x를 t라고 치환을 해버린다면 t의 제곱이 4분의 1보다 작다. 합차로 인수분해 되니까 t의 제곱은 뿔마 2분의 1, 그래서 사이가 되겠죠. t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그럼 여기에서 공간 조금 정리해주고요. 이제 삼각 방정식을 풀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로 찾아야 될 건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은 거. 자, 근데 x값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고 코사인 4분의 파이 x의 그래프에 대한 해석. 자, 주기가 얼마짜리다? 2파이를 4분의 파이로 나눠주니까 약분 되면서 주기가 8짜리입니다. 그럼 0부터 16까지면 주기가 2개가 들어가겠죠. 여기에서 t라고 치환한 거 패스, 이제 값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코사인 여기가 4분의 파이 x 이렇게 놨을 때, 자, 이렇게 됐으면 코사인 4분의 파이 x를 0부터 16이니까 주기 2개를 관찰하라는 뜻이 되겠죠. 0, 그럼 8, 16 두 주기를 관찰해주면 될 거고, 코사인이니까 4, 2, 6 그래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1에서 한번 멈춰주고요. 여긴 두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자, 여기까지 관찰을 할 거고 2분의 1이 되는, 그래서 코사인 파이 x가 2분의 1 이렇게 양수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 사이에 있는 범위로 찾아준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값을 찾아야 되니까 범위에 이제 찾아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우리가 한 주기에서 먼저 찾아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치환해서, 자, 이 값을 t라고 해서 사인 t, 코사인 t가 뿔마 2분의 1이 되는 경계 지점부터 체크하면 되겠죠. 얘를 t라고 해서 코사인 t가 뿔마 2분의 1이 되는 지점들을 먼저 찾아주면 되고, t가 뿔마 2분의 1이 되는 기본 시리즈 2분의 1이 되는 건 10도 시리즈이기 때문에 t 값이 6분의 파이 10도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시리즈 4개를 먼저 읽어주고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7파이가 되고요. 우리가 x값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지금 4분의 파이 x를 t라고 했으니까 4분의 파이 x는 3분의 4, 3분의 파이, 그리고 3분의 2파이 각각에 해당하는 값을 다 찾아주면 되겠죠. x의 값을. 그리고 나서 이제 주기만큼 더해주면 되니까 먼저 찾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이는 모두 약분이 될 거고요. x는 모두 4만 곱해주면 되니까
3분의 4, 그리고 3분의 8, 3분의 16, 3분의 17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값은 여기가 3분의 4, 그리고 여기가 3분의 8, 그리고 여기는 3분의 16, 그리고 여기가 3분의 17, 3분의 17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지금 우리가 자연수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프를 좀 잘 그려놨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 3분의 4, 1점 얼마 얼마보다 크고 3분의 8은 2점 얼마 얼마고 3분의 4는 1점 얼마 얼마죠.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잘 그려서 이 안에 있는 x값이 자연수가 잘 보입니다. 2. 그리고 여기 6. 자, 그렇다면 그 다음 것도 주기성 이용해서 10. 여기는 12가 되겠죠. 여기가 10, 여기가 11이 되니까 그 다음 것도 바로 찾을 수 있죠. 10, 그 다음에 는 14가 되겠죠. 그래서 14. 그래서 앞에 거 잘 관찰한 다음에 뒷부분 거 끌어낸다면 자연수 x의 값은 2, 6, 10, 14를 더해주면 되니까 20, 그리고 12 더해주면 32가 되겠죠.